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인도, 파키스탄이 벌인 공중전 이후 중국산 전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관심이 부담스럽습니다. 혹시나 이 사건으로 인해 인도와 분쟁이 생길까 몸을 사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미국과 대립하는 상황에서 인도와의 관계까지 악화되는 것은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지난 8일 중국산 젠10C 전투기를 활용해 인도군이 운용하는 프랑스산 최신의 라팔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미국 당국자가 파키스탄이 주장이 맞다고 확인했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오자 일부 중국 매체와 웨이보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방위 산업의 딥시크 순간이라고 표현하며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예상 밖으로 중국 관영 매체들이 상당히 절제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와 연계된 소셜미디어 계정은 젠10C가 참가한 최근 인민해방군 훈련과 관련된 내용을 올렸고, 중국 중앙TV는 역시 파키스탄군이 사용하는 중국산 PL-15E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성능을 홍보하는 게시물을 웨이보 계정에 올렸습니다. 중국 당국의 공식 반응도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8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중국의 절제된 대응 아래에는 지정학적 요인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도와의 국경 분쟁을 피하고 싶어하는 속사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어떻게 참았지만 일부 중국인들 사이에서 경거망동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중국, 인도, 파키스탄이 인접해 있는 지역은 안 그래도 지금까지 언제 전쟁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한 인플루언서가 인도의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가 파키스탄이 운용하는 중국산 전투기에 의해 격추된 사실을 조롱하는 영상을 올려 인도인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최근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테러로 갈등이 고조돼 무력 충돌을 벌였는데, 중국 인플루언서의 이 가벼운 행동으로 인해 두 나라 사이의 감정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성도 라팔 전투기 36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프랑스와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파키스탄이 지난 8일 중국산 젠10C 전투기로 인도군의 라팔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발표하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다른 나라 전투기도 아니고 중국의 전투기에 그 비싼 라팔 전투기가 격추됐다면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 국민들을 자극하는 이런 영상을 올렸으니 소셜미디어인 X에 영상 삭제와 영상을 공유한 계정 8천여 개 폐쇄를 요구했습니다. X는 인도 플랫폼에서 영상을 삭제했지만 언론 자유를 이유로 계정 폐쇄는 거부했습니다. 지금 인도 내 여론은 싸늘합니다. 인도 누리꾼들은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영토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에 인도는 중국의 SNS를 차단시켜버리는 강수까지 두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인도가 점령하고 있는 국경 분쟁 지역의 산과 강, 호수 등에 중국식 이름을 붙여 인도를 자극했습니다. 이 지역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러한 행태가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지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양국 접경 지역에 있는 인도 아루나찰프라데시주의 27개 지역에 자기들이 만든 표준 이름을 공개했는데요. 인도는 아루나찰프라데시주라고 부르는 이곳을 중국은 티베트 자치구의 남쪽이라는 의미로 장난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곳 지명 27곳에 중국이 한자, 티베트어 혹은 중국어의 로마자 표기인 병음으로 된 이름을 붙였고, 자세한 위도와 경도좌표와 고해상도 지도까지 함께 제공했습니다. 그러자 인도는 지난 14일 무의미하고 터무니없다고 일축하면서 아루나찰프라데시는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의 필수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일부라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을 이름을 붙인다고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인도 역시 중국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 티베트 지역의 30개 장소의 이름을 바꾸기 시작했지만 목록은 공개되지 않았고 추가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벌써 이 지역의 장소에 자기식의 이름을 붙여 공개한 게 5번째입니다. 중국이 이름 붙인 곳 대부분은 현재 인도가 통제하는 지역에 속하는 지역이다 보니 인도가 발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발끈한 인도 정부는 중국 관영 영문 매체인 글로벌 타임스의 X 계정을 차단시켜버렸습니다. 허위 정보를 내보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파키스탄은 지난 8일 중국산 젠10C 전투기를 활용해 인도군 라팔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발표했고, 다음날 미국 당국자도 파키스탄 주장이 맞다고 확인했지만 인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도 정부는 언론 담당 부서는 라팔 전투기 격추와 관련한 게시물 사진 중 하나는 2021년 인도 북부 펀자브주에서 발생한 미그 21 추락 사고 당시 모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인도와 중국이 복잡한 지정학적 갈등으로 신경전을 벌이게 되자 인도는 이미 수년 전부터 국경지대에 한국 K9 자주포를 배치하여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K9이 중국산 자주포를 성능에서 완전히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K9 자주포에 자율주행 기능까지 탑재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미 기동성에서 밀리는 중국 자주포 입장에서는 완전히 밀리게 된 것입니다. 인도와 중국이 국경에서 분쟁을 빚을 때마다 주목되는 것은 바로 한국산 K9 자주포와 중국산 SH-15 자주포가 국경지대에서 맞붙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지난 7일 파키스탄이 인도와의 대규모 공중전 과정에서 중국산 전투기에서 발사한 미사일로 프랑스산 전투기를 격추했다는 소식에 중국이 무척 고무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샤크다르 파키스탄 외교부 장관의 입을 통해서도 중국의 반응을 알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 외교부 장관은 중국 측 대표단이 파키스탄의 방위 성공을 매우 기뻐하며 축하했다고 밝힌 겁니다. 다만 이번 공중전에 대한 중국 당국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으나 미국 CNN은 자국 전투기가 라팔 전투기를 격추했다는 소식에 중국이 고무된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도 이는 주가로도 확인됐습니다. 젠십시 전투기 제조업체인 중국의 중국항공공업그룹 주가는 지난 7일 중국 선전 증시에서 17% 상승 마감했으며 8일에도 20%나 올랐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전 편집장 후시진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 전투가 중국 군수 제조 수준이 러시아와 프랑스를 완전히 앞지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만은 더욱 큰 두려움을 느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방 외신들도 그동안 서방 무기에 가려져 있던 중국산 무기의 부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인도 대 파키스탄은 무기 판매에 있어서 미국 대 중국과의 싸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전통적으로 러시아산 무기를 선호해온 인도는 최근 들어 미국과 프랑스, 한국 등 서방의 무기 도입을 크게 늘렸습니다. 싱크탱크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인도가 구매한 무기의 절반 이상은 미국과 그 동맹국인 프랑스, 이스라엘산이었습니다. 반대로 미국과 관계가 멀어진 파키스탄은 그 대신 중국과 밀착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파키스탄 무기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81%였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인도와 파키스탄의 군사적 분쟁 이면에 서방, 대중국의 무기 대결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서 파키스탄 당국은 7일 중국산 젠10C와 JF-17C 전투기 등 자국 전투기 42대로 인도 전투기 72대와 공중전을 벌여 프랑스산 라팔 세대와 러시아산 수호이 31대, 미그 29 1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공중전은 양국 전투기가 1시간 넘게 자기 영공에 머물며 160km 이상 거리를 두고 미사일을 쏘며 벌였는데 이때 파키스탄이 주로 활용한 것이 중국산 공대공 미사일 PL-15E입니다. 이처럼 공중전에 이어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양국이 자주포 대결을 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인도와 파키스탄 자주포의 대표 선수가 바로 한국과 중국산입니다. 먼저 인도는 하나에어로에서 공급한 K9 자주포의 인도 버전인 바즈라 100문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인도에 처음 수출된 K9 바즈라는 이듬해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인도와 파키스탄 국경 분쟁에서 높은 명중률과 빠른 재장전 속도를 과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맞서 파키스탄은 중국산 SH-15 자주포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도 언론 뉴스18는 군사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SH-15는 파키스탄 포병연대와의 핵심으로 2019년 처음 인도됐으며 K9 바즈라에 비해 성능이 떨어진다. K9 바즈라는 분당 6에서 8발의 뛰어난 발사 속도와 강력한 디지털 사격 통제 및 관성항법 시스템을 통해 향상된 조준 성능을 자랑한다. 여기에 사막과 산악 지형에서 더 뛰어난 이동성을 갖추고 있어 바퀴 달린 SH-15보다 우위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현지 언론 인디아닷컴은 파키스탄을 먼지로 만들 인도의 10대 살상무기 중 하나로 K9 바즈라를 꼽으며 실전에서의 성능을 자신했습니다. 이처럼 현지에서 사용해본 인도 군인들이 한국산이 중국산보다 낫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사거리를 늘리고 무인 자율주행 기능까지 넣은 K9 자주포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현재 한국군을 포함한 10개국의 선택을 받으며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을 높여왔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2, 3차 성능 개량 모델의 공개 시점을 앞당겨 국내외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2차 개량 모델 K9A2에는 52구경장 포신이 탑재될 예정이며 3차 개량 모델부터는 58구경장으로 늘어난 포신을 장착할 계획입니다. 구경장은 구경을 1단위로 해 포신의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인데요.
K9A2에는 155mm 52구경장 포가 장착될 예정인데 포신의 총 길이는 8.6m입니다. 하나에어로는 K9A3부터 155mm 58구경장 포를 장착할 예정인데 이 포신의 길이는 8.99m로 늘어납니다. 포신의 길이는 자주포의 최대 사거리와 비례합니다. 58구경장 포신을 장착한 K9의 최대 사거리는 80km로 늘어나며 장사정 자주포로 분류됩니다. 장사정 자주포는 미국도 개발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신 길이 연장은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늘어난 포신 길이만큼 K9이 받는 하중도 늘어나는데 하나에어로는 K9의 현수장치, 즉 지면 진동 등 충격을 최소화하는 부품 등이 잘 견딜 수 있도록 하고 사격 통제 시스템을 정비해 체계 통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58구경장 포신은 차륜형 자주포에도 사용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K9A3의 또 다른 특징은 무인 자율주행 기능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하나에어로는 K9A3를 무인체계 또는 유무인 복합체계로 연구 중입니다. K9 자주포가 무인편대로 운용되면 K11 사격지휘장갑차 한 대가 K9 6대를 지휘하게 되며 사격지휘장갑차 지시에 따라 K9이 무인으로 각자 진지로 기동하거나 포를 쏘게 됩니다. 이처럼 유무인 복합체계가 되면 K9에 탑승한 승조원 한두 명이 K9 6대를 지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에어로는 최적의 자율주행장치 부착 위치를 찾기 위해 차체 곳곳에 라이다와 주행카메라, 측면엔 주행보조 카메라, 포탑 상부엔 원격 통신장치를 장착하고 운행하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는 K9A3의 연구개발이나 시험평가 등의 완료 시점을 2030년 초로 보고 있는데요. 한편 연구개발이 진행 중인 K9A2의 핵심은 사격 과정의 자동화입니다. 현재 K9에서는 포탄은 로봇이 장전해주지만 포탄을 밀어내는 역할을 하는 장약은 사람이 장전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총 5명의 승조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K9A2부터는 무인 포탑이 장착될 예정입니다. 포탄과 장약 장전 모두 무인으로 이뤄지면 탑승 인원이 3명으로 줄고 분당 최대 9발까지 발사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K9은 분당 5에서 6발을 발사할 수 있는데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하나에어로는 K9A2의 완성 시점을 2026년으로 잡고 있는데요. 하나에어로는 K9A2를 개발한 뒤 파생형 모델을 만들어 수출할 계획입니다. 또 제때 개발이 완료되면 기존에 수출한 자주포를 유지, 보수, 정비하는 시점에 신형 K9을 제안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 방산무기의 히트작 K9이 어디까지 진화할지 중국과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노르웨이 육군은 놀라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노르웨이 육군의 노르웨이 수출형 자주포 K9 비다르의 훈련 모습을 공개한 겁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직접 노르웨이 육군의 K9 비다르 운전병 훈련 프로그램을 참관했는데요. 공개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So here we are at the Gun Commander's course at the Norwegian Artillery School, and we're doing the driver's education, where we have been looking at the engine and the tracks to understand and learn from it.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is training is to make the drivers to understand what the capabilities of the K9 and K10 is in both winter and summer. I recently just tried to drive it and it seems good. It's mobile and can get through a lot of the difficult terrain.
지난 3월 노르웨이 육군은 험난한 설원 지형에서 한국에서 도입한 K9 비다르운 전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노르웨이군의 훈련병들이 K9 자주포의 각종 능력과 K10 탄약 보급 차량의 기술적 세부 사항과 운용을 부지런히 배우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훈련이 진행된 이날 노르웨이 훈련장의 적설량은 무려 70cm에 달했습니다. 너무나도 열악한 기상 여건 때문에 훈련이 취소될 줄 알았지만 노르웨이 육군은 문제될 것이 없다며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K9 자주포를 운용해본 훈련병들은 K9 비다르가 뛰어난 기동성을 자랑하며 험난한 설원 지형에서도 쉽게 작전을 수행한다며 극찬했습니다. 이날 K9 자주포는 설원에서 드리프트까지 하는 엄청난 기동성을 보였습니다. 또한 K9 비다르 포병 시스템은 어려운 설원까지 여유롭게 항해하며 뛰어난 기동력을 발휘했습니다. 특히 혹한의 환경에서 시동을 걸자마자 거침없이 질주하는 K9 비다르가 산악지대에서 드리프트까지 하는 모습을 선보이자 노르웨이군은 예열을 한 후에야 가동되는 독일의 펜저하우비츠 2000 전차 대신 한국의 K9을 선택한 것을 감사했을 것입니다. 노르웨이는 벌써부터 K9 자주포 추가 도입을 고려 중인데요. 노르웨이는 지난 2017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노르웨이 수출형 자주포 K9 비다르 23운과 K10 탄약 차량 6대를 구매했습니다. 당시 계약에는 23운을 더 살 수 있다는 옵션을 넣었습니다. 이후 노르웨이는 2022년에 2차 사업으로 K9 자주포 4문과 K10 탄약 공급 차량 8대의 추가 도입 계약을 체결해 총 K9 자주포 28문과 K10 탄약 보급 차량 14대를 운용 중입니다. 2차분은 지난 2월에 정확히 도착했습니다. 노르웨이는 추가 K9을 도입해 최북단 핀마르크 포병대대에 배치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극한 의환경에 투입하는 만큼 K9 자주포 말고는 대체제가 없다는 반응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K9 자주포는 업그레이드까지 진행 중입니다. 사거리를 늘리고 무인 자율주행 기능까지 넣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현재 한국군을 포함한 10개국의 선택을 받으며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개발이 진행 중인 2, 3차 성능 개량 모델의 공개 시점을 앞당겨 국내외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업그레이드되는 K9A3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무인 자율주행 기능입니다. 한화에어로는 K9A3를 무인체계 또는 유무인 복합체계로 연구 중입니다. K9 자주포가 무인편대로 운용되면 K11 사격지휘장갑차 한 대가 K9 6대를 지휘하게 되며 사격지휘장갑차 지시에 따라 K9이 무인으로 각자 진지로 기동하거나 포를 쏘게 됩니다. 유무인 복합체계일 경우 K9에 탑승한 승조원 한두 명이 K9 6대를 지휘할 수 있게 됩니다. 획기적인 발전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연구개발이 진행 중인 K9A2의 핵심은 사격 과정의 자동화입니다. 현재 K9에서는 포탄은 로봇이 장전해주지만 포탄을 밀어내는 역할을 하는 화약은 사람이 장전해야 하기 때문에 총 5명의 승조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K9A2부터는 무인 포탑이 장착되고 이렇게 되면 포탄과 장약장전 모두 무인으로 이루어져 탑승 인원이 3명으로 줄고 분당 최대 9발까지 발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한화에어로는 K9A2의 완성 시점을 2026년으로 잡고 있는데요. 제때 개발이 완료되면 기존에 수출한 자주포를 유지 보수 정비하는 시점에 신형 K9을 제안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소식에 중국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국경 지역이 K9 자주포로 도배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인도군이 도입하거나 주문한 K9 바지라는 총 400문에 달합니다. 인도는 중국 제압용으로 K9 바지라 추가 주문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군은 국경 지역에서 난투극을 벌인 뒤 무기를 증강 배치하며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K9 바지라는 K9 자주포의 인도 수출형으로 한국 육군과 해병대가 운용하는 K9 천둥 자주포를 인도의 더위와 사막 지형 등을 고려해 개량한 것입니다. 인도군은 중국과의 국경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실질 통제선을 따라 라다크 동부에 K9 바지라 자주포 연대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라다크 동부 연대를 K9 바지라로 배치하면 인도군의 전투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까지 K9 도입을 결정하고 마찬가지로 중국과 국경지대에 배치하겠다고 밝히자 중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가 중국의 SH-15 자주포의 성능을 압도하기 때문에 중국과 국경을 맞댄 국가들은 K9 자주포를 도입하는 것만으로 포병 전력에서 우위를 갖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이 한국의 K9 썬더 자주포 20대를 2억 7,600만 달러, 약 4,068억 원 규모로 도입하는 획기적인 계약을 추진 중이라고 오버트 디펜스가 보도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도입 계약이 성사되면 베트남이 처음으로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사례로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강화하고 방위산업 공급원을 다변화하려는 전략적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베트남 국방부는 지난 2023년 초부터 K9 자주포에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베트남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해당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베트남 군 관계자들은 한국에서 K9 자주포 운용 및 정비 훈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사 분석가들은 베트남이 이번에 도입하는 K9 자주포를 중국과의 국경 지역에 배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따른 중국과의 긴장 관계 속에서 군사력 현대화를 통해 방위태세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K9 썬더는 155mm 자주포로 강력한 화력과 기동성, 방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표준 포탄은 최대 40km, 특수 포탄은 5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지며 15초 내 3발 발사와 분당 6에서 8발의 지속 사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5명의 승무원이 운용합니다. 전투 중량은 47톤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2001년부터 전 세계에 1,300대 이상의 K9 썬더를 수출했으며 세계 자주포 시장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이 최종 체결되면 베트남은 튀르키예, 폴란드, 핀란드, 인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 루마니아에 이어 세계 11번째 K9 자주포 운용국이 될 전망입니다. 인도는 이미 언론 매체의 보도를 통해 K9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인도 매체들은 중국의 SH-15는 파키스탄 포병연대화의 핵심으로 2019년 처음 인도됐으며 K9 바즈라에 비해 성능이 떨어진다. K9 바즈라는 분당 6에서 8발의 뛰어난 발사 속도와 강력한 디지털 사격 통제 및 관성항법 시스템을 통해 향상된 조준 성능을 자랑한다. 여기에 사막과 산악 지형에서 더 뛰어난 이동성을 갖추고 있어 바퀴 달린 SH-15보다 우위라고 분석했습니다. 인디아닷컴 등은 파키스탄을 먼지로 만들 인도의 10대 살상무기 중 하나로 K9 바즈라를 꼽으며 실전에서의 성능을 자신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재미있는 사실은 카슈미르 전투에서 한국의 K9과 중국의 SH-15가 맞붙은 이후 인도는 K9 자주포를 계속해서 추가 도입하고 있는 반면 파키스탄은 중국산 SH-15 자주포 추가 도입을 중단했다는 점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벌인 카슈미르 전투에서도 K9 자주포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현대전에서 포격전은 한 자리에서 포탄을 쏘는 개념이 아니라 짧은 시간 최대한의 포격을 가하고 빠르게 기동해 적의 대응 공격을 회피하는 전술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K9은 최대 발사 속도 9발에서 10발, 67km에 달하는 최고 속도를 자랑합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두 나라 모두 포격전이 결과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으나 인도군은 90문의 K9을 추가 주문해 100문의 K9 자주포를 실전 배치했습니다. 반면 파키스탄이 운용한 중국산 SH-15는 추가 배치 소식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국은 K9에 대한 근거 없는 루머성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개발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는 전 세계 육군과 해병대가 주목하고 있는 자주곡 사포로 우뚝 섰습니다. K9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주도로 한화, 삼성테크윈, 위아, 풍산, LG정밀을 비롯한 100여 개의 업체가 개발에 참여해 만들어낸 명품 자주포입니다. 심지어 최근 나토 국가도 독일의 펜저하우비츠 2000보다 K9을 선호하는 현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서류상 최강 스펙을 가진 독일의 펜저하우비츠 2000과 경쟁한 K9이 EU 국가들의 선택을 받게 된 이유 중 하나는 K9이 실전 경험이 있는 데다 하나디펜스의 기간 내 납품 능력과 여기에 더해 사계절이 있는 한국의 특성상 어떤 기후 환경에서도 성능을 유지한다는 점, 분단이라는 특별한 상황에 한국군의 필요에 의해 짧은 기간에 개량형이 계속 나온다는 점과 안정적 유지, 보수, 지원 등 수치로만 표기하는 재원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장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 못지않은 겨울이 나라 핀란드에서도 나토 대규모 군사훈련에 등장한 K9 무카리를 선택했습니다. 지난 2017년 48문을 납품한 핀란드형 자주포인 K9 무카리는 15초 동안 3발, 분당 8발의 발사 속도와 북극 지형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보였으며 이후 58문이 추가 도입돼 총 96대가 운용 중입니다. 지난 20세기까지만 해도 속칭 나토 카르텔이라 불리는 미국과 유럽의 방산업체들이 거품이 잔뜩 낀 가격으로 자체 무기 개발 능력이 없는 국가들에게 폭리를 취해왔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여기에 한국의 K9이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한 것입니다. 인도와 중국의 국경지대에서 만일 K9이 더 큰 활약을 하게 된다면 더 많은 나라들이 K9을 사려고 줄을 서게 될 것은 자명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휴전 압박에 굴하지 않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제2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꿈꾸고 있는 것일까요? 유럽에서 러시아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또다시 포착됐습니다. 이번 타깃은 바로 북유럽의 강소국 핀란드입니다. 2년 전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자 러시아는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을 느낀 핀란드는 급히 한국에 SOS를 쳤습니다. 러시아가 핀란드 국경을 따라 병력을 증강하면서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를 연상시키고 있어 핀란드는 물론 유럽연합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스웨덴 공영방송 STV가 최근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한 위성사진을 보면 러시아와 핀란드 국경 주요 지역에서 러시아의 군사활동이 상당히 활발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스웨덴 공영방송 STV에 따르면 핀란드 국경에서 약 57km 떨어진 러시아 카멘카는 약 3년 전 아무것도 없는 미개발 지역이었지만 지난 2월부터 갑자기 병력 약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130개 이상의 군용 텐트가 세워졌습니다. 핀란드 국경에서 175km 떨어진 페트로자보츠크에는 장갑차 수십 대를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창고 3개가 이미 완공됐고 네 번째 창고도 추가로 건설 중입니다. 북극권 내 세베로모르스크 2 공군기지에서는 8개 활주로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며 위성 사진을 통해 다수의 헬리콥터가 배치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기지는 1990년대 폐쇄된 후 방치되었으나 최근 재가동되면서 북극 지역에서의 러시아 군사작전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핀란드 국경에서 170km 떨어진 올레냐 기지에서는 전략 폭격기가 우크라이나 공격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러시아의 장거리 타격 능력이 유럽 전역에 위협이 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러시아는 이전부터 핀란드,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면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한 후 푸틴 대통령은 핀란드 국경 근처에 레닌그라드 군관구를 창설하고 군부대를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핀란드 군사분석가 에밀 카스타엘미는 핀란드 등 일부 국가의 가입으로 나토가 세력을 확장했으며 이에 따라 러시아는 북서쪽 국경에 신속하게 군사 인프라를 구축하라고 명령함으로써 전쟁에 대비하는 듯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러시아가 핀란드 국경과 가까운 지역에 병력을 집결시키는 현 상황이 바로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시작하기 직전과 완전히 똑같은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2년 당시 전쟁 발발 3개월 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 지역에 병력을 집결시키는 모습이 담긴 위성사진이 공개됐지만 당시 러시아군은 서방의 우려가 근거 없는 모함이라며 일축한 바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에도 나토 회원국을 공격한다는 생각은 완전히 말도 안 된다고 말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발언이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에 푸틴이 했던 거짓말을 연상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군이 발틱의 국가들을 상대로 제한적인 군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시기는 꽤 빨리 올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후 2-3년 내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합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그야말로 좌불안석입니다. 지난달 핀란드 국방부 부사령관은 러시아가 나토의 집단 방위 조항인 제5조 발동 여부를 떠보며 의도적으로 나토의 단결력을 시험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스웨덴 국방부 장관 역시 나토 가입 신청 당시 러시아가 이런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고 지금 그 일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의 노골적인 군사적 압박에 핀란드 발등에는 불이 떨어졌습니다. 다급해진 핀란드 국방부는 최근 한국의 K9 자주포 38문을 중고로 구매하는 결정을 승인했습니다. 장비와 예비 부품을 포함한 계약 규모는 1억 3,4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2,200억 원에 달합니다. 핀란드는 이미 2017년 K9 자주포 48문을 구매한 것을 시작으로 2021년과 2023년에 각각 5문씩을 추가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번 38문까지 더하면 총 46문의 K9 자주포를 운용하게 됩니다. 신품이 아닌 중고 K9을 선택한 핀란드의 결정은 현재 상황의 긴박함을 여실히 보여주는데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러시아의 위협 앞에서 새 제품 생산을 기다릴 여유조차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국 러시아의 군사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핀란드의 선택은 한국제 K9 자주포였습니다. 북유럽의 혹한기 환경에서 검증된 K9의 성능이 핀란드 지형에 최적화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기존 유럽제 무기체계 대비 가격 경쟁력이 결정적 요인일 것입니다. K9 자주포의 북유럽 수출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한국의 국방기술력 신뢰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유럽 안보 협력 체제 내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함으로써 향후 추가적인 방산 수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며 이는 국내 방위산업 생태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한국 방산기업들로서는 북유럽 국가들과의 공동연구개발 협력으로 첨단 군사기술 이전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핀란드 라플란드 지역에 나토 전진부대가 주둔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정보 수집 활동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핀란드 보안정보국은 케미 항구를 통해 입국하는 나토 장비에 대한 첩보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중국 국적 선박에 대한 특별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극 항로를 둘러싼 지정학적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러시아의 확장적 군사행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나토와의 다각적 협력 채널을 구축해야 합니다. 핀란드와의 방산협력을 시작으로 북유럽 국가들과의 군사훈련 교류, 사이버 방어협정 체결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통해 획득한 현장 경험을 나토 표준 군사기술 개발에 접목하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한국은 K9 업그레이드 계획을 착착 진행시키고 있어 미국도 못한 걸 해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K9A3의 무인화와 58구 경장 주포를 선언했습니다.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과연 이게 가능할까라고 할 정도의 높은 수준의 성능입니다. 대체 왜 K9A3를 새로운 플랫폼이라고 극찬하는 것일까요? 세계 최강의 방산 기술력을 보유한 미국도 실패한 기술을 한국은 어떻게 가능하게 했을까요? 바로 이 지점이 K9A3가 가진 의미이자 해외 군사 매체들이 깜짝 놀란 포인트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테스트 초기에 포탑이 발사 충격으로 미세하게 들리는 현상이 발생했고 장전기구가 높은 압력을 견디지 못해 손상을 입는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이 신형주 복좌기와 향상된 냉각 장치를 독자적으로 설계에 적용했고 포탑의 회전부나 내부 구조를 보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술적 과제가 해결되면서 K9A3는 미국도 못한 기술을 확보하고 놀라운 안정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거리가 80에서 100km로 대폭 늘어났고 여기에 자동화 장전장치와 주포 냉각 시스템을 보강해 연사속도까지 분당 12발, 분당 10발을 목표치대로 달성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자주포 중에서도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K9A3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혁신은 유무인 겸용 운용입니다. 유인 모드에서 한 명이 전부 사격 재원을 입력하고 장전 과정까지 통제한다는 것은 기존의 포병 운용 패러다임이 확 바뀐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무인 모드로 전환할 경우 지휘 차량 한 대가 세문이 자주포를 동시에 제어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즉 병력이 부족하거나 위험 지역에 인력을 보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인 모드로 전환해 원격으로 폭격 임무를 수행하는 시기입니다. 차체 방어도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K9A3는 복합장갑과 경사장갑을 도입해 대전차 미사일이나 드론 위협에 대한 생존성을 높였습니다. 드론으로부터 공격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원격 제어, 기관총이나 근접방어 무기체계의 탑재 가능성을 검토하는 시나리오도 제기됩니다. 미래 지상전에서는 자주포를 상대로 드론 로켓 등 다양한 위협이 동시에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포병 무기의 생존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핀란드 국경 군사력 증강은 유럽, 아시아 연결 지점에서의 새로운 안보 도전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한국 방산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전략적 기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 수출 성공 사례를 발판으로 삼아 유럽 방산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도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 기업 간 협력 체계 고도화가 시급합니다. 아울러 러시아의 군사적 도발에 대비한 국제사회의 공조 강화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해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